파이브 오브 컵입니다. 그러면 오가 말하는 건 사회죠. 네, 항상 사회고 어떠한 조직, 어떠한 틀, 이런 큰 흐름 이런 것들을 오가 말하는데 그 안에 우리 컵은 마치 바다 위의 물병 같아요. 그럼 어디로 갈지 그 존재의 가치가 어마어마하게 크지 않죠. 네. 어디론가 휩쓸리다가 언젠가 없어질 수도 있는 거고, 그런 불안감들. 그런 게 느껴지는 게 파이브 컵. 그래서 이 컵이 오랑 만나면 얘네는 좀 잘못된 만남인 거죠. 음, 컵은 온전히 내가 내 안에 품었을 때만 의미가 있어요. 마치 믿음처럼 내가 믿는 걸 남한테 얘기한다 그래서 그걸 인정받거나 그렇지 못하잖아요. 예. 남한테 얘기하면 그게 강요로 들릴 수도 있고. 그래서 온전히 내가 품고 있을 때만 온전해요. 근데 이렇게 사회와 어떤 회사, 뭐 조직, 뭐 남, 이런 거한테 내비쳤을 때 결코 좋은 얘기를 인정을 받지 못하겠죠. 그래서 오히려 이 카드가 말하는 키워드를 뽑자면 소외나 어떤 고립, 어떤 좌절, 이런 단어들이 훨씬 얘한테 적합해요. 부정적인 거죠, 단어들이. 그리고 그 이유는 사회와 컵이 만났기 때문에. 내 감정, 내 생각과 세상의 법칙이 만났기 때문에, 예를 들어 볼게요. 회사 갔어요. 회사 갔는데, 저기, 부장님, 왜, 저기, 회사 분위기가 조금 삭막한 것 같은데 제가 춤 좀 춰서 분위기 좀 띄워도 되겠습니까? 이렇게 하면 부장님 뭐라 그래요? 퇴사해. 이렇게 할 거 아니에요. 저기, 부장님, 저기, 웃지를 않으시는 것 같은데, 좀 많이 웃고 다니시면 안 됩니까? 이렇게 말하면 어떻게 돼요? 이 XX가 장난하나? 이렇게 될 거 아닙니까? 그죠? 내 감정을, 내가 느끼는 것을 말하거나 인정받을 수 없단 말이에요. 소통이 안 되는 거죠. 그죠? 그게 오해요. 그쵸? 어떤 큰 벽처럼, 그러니까 사실은 댐 앞에, 막 큰 벽 앞에, 이 개미만도 못한 사람이 서 있어야 되는 그림이에요, 원래. 제가 봤을 때. 제가 예술적 영감이 지금 떠올랐거든요. 카드 디자인이. 사람이 이렇게, 개미처럼 이렇게 서 있으면, 이쪽을 보고 있으면은, 여기에 막 이만한 벽이 이렇게 문도 없어. 이 쇠로 돼 있어, 이게. 그런데 이렇게 서서 못 지나가는 그런 막막함이 오히려 이 파이브 컵에 가까워요. 안 통해. 내가 아무리 뭐 해도 통하지를 않아. 거기서 오는 좌절감, 소외감, 막막함 이런 것들이에요. 예를 들어 볼게요. 어떤 사람이 프리랜서예요. 그래서 열심히 일을 하고 있고 돈을 벌었고 일을 성공했어요. 그래서 어느 정도 자기 일을 잘 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번에 2천만 원짜리 뭐 프로젝트가 끝났어요. 6개월 해가지고. 그 딱 끝났는데 와서 이걸 파이브 컵을 뽑는 거예요. 앞으로 일이 어떨까?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뭐라 물었냐면 이상하니까 일이 실패하셨나요? 뭐 혼났나? 아니요. 아니요. 돈을 못 받으셨나요? 아니요. 누구랑 싸웠나요? 아니요.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이 있었나요? 아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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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하죠, 제가 여기서부터. 남자친구랑 헤어졌어요? 아니요. 키우던 개가 혹시 아프거나 잘못되고 아니요? 아니요를 몇 번 들었는지 아세요? 한 열몇 제가 대답하지 마시고 예스 오노만 말해주세요. 그러니까 본인 말하지 마시고 지금 일단은 이렇게 부탁하고 막 계속 물어봤어요. 다 아니야. 뭐라는지 아세요? 이 사람 마지막에? 제가 도저히 모르겠어서. 그냥 허탈해요. 이게 일이 계속 끝나고 이렇게 하고 잘 됐다고 하는데 남들은
저는 또 이게 앞으로 어떻게 될지 좀, 뭔가, 그리고 제 일도 아니고, 이게. 공허하다고. 네. 네. 그런 감정도 포함할 정도로 이건 벽 앞에 쓴 거예요. 뭔가. 이 사람이. 안 통하는 거야. 누가 이런 걸 느끼냐면은 제가 또 이제 이런 정보들을 갖고 사람 말을 듣다 보면은 우리 김창옥 교수님인가? 예, 알아요. 이분 아실 거예요. 그 사람, 네, 남자분. 이분 강의 안 했었어요, 한동안. 네. 강의료가 뭐 시간당 1,000만 원 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네. 근데 강의를 안 할 정도로 이 심하게 우울과 현타가 오는 거예요. 왜냐면 남들은 다 웃겨주고 남들 문제는 조금 해결이 되고 남들 표정은 분명히 그런데 자기는 자기 문제나 이 허탈함, 이 강의가 끝나고 찾아오는 이 벽 앞에 쓴 이 막막함, 뭔가 해결되지 않은 문제들 이런 걸 자꾸 인식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프랑스 수도원에 갔어요. 거기서 6원 수행을 1년 하고 다시 살아났는데 지금은 치매 초기. 네. 치매는 늦출 수는 있죠. 네, 근데 없어지진 않아요. 네, 그래서 그걸 안고 가셔야 되겠죠, 뭐. 네. 대부분은요, 이렇게 쓰여요. 그냥 연애운 같은 거 보잖아요. 이렇게 보세요. 사람을 나눠서 봐야 돼요, 이거는. 왜냐하면 수용하고 포용하고 끌고 갈 수 있는 능력치는 다 달라요. 사람마다. 이건 이해되시죠? 그래서 어떤 사람은 상실감을, 이 상실감이라고 치죠. 이 뭐랄까, 소외됨? 이런 감정들을 잘 컨트롤해요. 비교적. 그래서 뭐, 가장인데 식구들 먹여 살려. 근데 좀 외롭고 소외돼. 왜냐면 딸이랑 저기 뭐야, 엄마는 뭐 쇼핑도 다니고 놀러도 다니고 행복해. 근데 나는 맨날 이제 일 지쳐서 들어오고 집에 오고 뭐 이런 것들이 반복돼. 근데 그거 잘 감당해요, 비교적. 다 그런 거지 뭐 남자들 대한민국 사람들 뭐 이러면 소주 한 잔 먹고 끝나고 이렇게 되는 사람이 있죠. 이 기준을 이걸 그냥 평범이라고 볼게요. 자, 근데 평범보다 못한 사람들이 있어요. 자, 예를 들어 볼게요. 여기 있는 사람들 히키코모리. 이게 저번 시간에 공부했죠. 저번 시간에. 뭐야 그랬죠 제가? 방구석 페인. 스스로 자기를 유폐하는 거죠. 우리 그 뒤주에 갇힌 그 사도세자처럼 스스로 자기를 방구석에 감금하죠. 네. 아니, 그러니까 그렇게 똑같이 예. 뭔가 자기 자신을 갇혀 있는 모양. 그거라고요. 자, 그런데 이 모양이 이 모양이고요. 그리고 직장인이 한 번씩 평범한 사람들이 느끼는 이 상실감, 소외됨도 똑같아요. 이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연애운을 봤을 때 어떤 친구가 여자애가 이렇게 뽑잖아요. 그러면 나는 남자친구 안 생길 거야. 난 누가 좋아하겠어. 이러는 거라고. 네. 갑자기 그냥 그런 생각을 혼자 해요. 그 이유는 아까 설명드린 대로 거대한 벽에 마주친 어떤 이게 개미처럼 이 막막함을 예, 굉장히 크게 느끼는 거죠. 막막함을. 우리가 흔히 뭐 이렇게 얘기하는 것들 있죠. 유리천장. 뭐냐면 페미니스트 분들이 만든 거의 그 전부터 있었지만 자주 인용하는 단어인데 여자들한테는 유리천장이 있대요. 여자로서 올라갈 수 있는 위는 보이는데 직장 생활 하다 보면 그 이상은 될 수 없는 어떤 벽 같은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걸 유리천장이라고 표현하는데
그런 식의 벽들, 우리가 살다 보면 만나는 그런 벽들을 이 사람은 혼자 느끼는 거예요, 연애운에서. 그러면 16살이면은 경험이 있을까요? 유리천장이나 벽을 느낄 수 있었던 어떤 계기가 있었을까요? 실제 사건이 있었을까요? 16살인데 연애운을 봤는데 자기가 남자들이나 사람들한테 소외되고 버림받고 이혼하고 이런 게 있었을까요? 당연히 없었겠죠. 있을 수 없는 나이잖아요. 혼자 만들어낸 거죠, 이거는. 그럼 어떤 거냐면은 이런 것도 되죠. 이 친구가 어렸을 때부터 왕따였어, 좀. 그래가지고 16살이 됐는데 누가 날 좋아하겠어 이런 식으로 생각해. 네, 그러다 보니까 자꾸 소외되는 거죠. 근데 그게 실체인가요? 실제로 그런가요? 선생님들도 얘 싫어하나요? 그게 컵이에요. 그게 컵의 어떤 견고함이라고요. 그러니까 아주 하나도 안 견고해요. 그냥 물 같은 거죠. 흩어지는 거예요. 어느 날 싹 없어져요. 내가 누군가를 너무너무 싫어해요. 좀 싫어. 저런 스타일이 싫어. 아우, 싫어. 이걸 되새길수록 강해져요. 근데 누가 싫었어요. 근데 걔를 안 봤어. 한 10년, 15년 지났어. 어느 날 걔를 봤어. 아무렇지도 않아요. 이런, 예. 그래서 이 컵은 견고하지가 않거든요. 그러니까 이 16살이가 아무리 지가 뭐 안 될 것 같고 뭐 이런 얘기를 해줘도 우리가 해야 되는 얘기는 뭐죠, 여기서? 오히려? 연애운. 첫 번째, 맞출 수 있는 것부터 생각하셔야 돼요, 우리는. 우리는 돈을 받고 어떠한 단어나 말을 통해서 상대한테 메시지를 전달하는 사람이죠. 그러면 그 돈의 가치라는 거는 이 사람이 뭘 하고 있냐, 이 사람이 어떻게 연애운이니까 남자가 주변에 있고 없고 만나려는 어떠한 모양이 있고 없고 연락을 하는 사람이 있고 없고 이걸로만 말해도 충분히 돈값을 해요. 5천 원, 만 원 안에서. 예, 집에 감나무가 있고 없고는 못 맞추지만 이 사람이 지금 남자가 어느 정도 썸 타는 사람이 있다 없다 이런 것만 맞춰도 없다. 예, 하나도 없다. 조금 있다. 이런 것만 맞춰도 충분히 돈값을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이 사람이 남자가 있을까요, 주변에? 자기 스스로 소외돼서 유폐됐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런 사람이 남자가 있을까요? 당연히 없겠죠. 그럼 연애운 뭐부터 말해야 돼요? 제가 다 말했는데 뭐부터 말해야 돼요? 그럼 아무 말도 안 하시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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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연애운 마음을 주변에 남자가 없는 이유가 뭐였죠? 안 올리고 안 나가니까. 네, 그거부터 말해야죠. 연애운을 왜 물어보는 거예요, 얘는 대체? 그지? 왜 나가지도 않고 집에 유폐돼 있는데 왜 우리한테 연애를 물어보는 거? 그거부터 오히려 반대로 걔한테 물어봐야 되는 거 아닌가요? 네. 어. 그러니까 반대로 나가지도 않고 지금 사람도 안 만나는 것 같고 아무하고도 어울리지도 않고 지금 크게 네가 새로운 관계를 만들지도 않는데 연애운을 물어본 이유가 뭘까? 말을 하고 그런 걸 배운 걸 활용해야죠. 그죠? 이에 대한 정보는 제가 다 드릴 수 있어도 그걸 취합해서 말하는 건 각자의 사고방식으로 하는 거죠. 각자의 선생님들의 어떤 뇌를 이 열량으로 바꿔서 전기 스파크를 보내서 뭔가 언어적인 그 근육을 머슬을 사용해가지고 단어와 복잡한 과정이잖아요. 인공지능도 잘 안 되는 지금은. 그 인간만이 할 수 있잖아요. 그 능력을 퇴화시킬수록 통변이 안 될 거고요. 그 능력을 쓸수록 통변이 잘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게 있어요. 우리 저기 모자 쓰신 선생님도 그렇고 여기 실전에서 상담하시는 이 선생님들도 그렇고 오시면 한 번씩 아니 연애운을 봤는데 물어보는데 말이에요. 남자친구가 생길까? 그거는 왜 대답 안 해줘요? 뭐 이렇게 말씀을 드리거든요. 이 친구가 제가 앞에 얘기했어요. 너가 집에 있고 지금 사회적 활동 안 하고 어울리지도 않고
그렇게 연애를 하고 싶어서 물어보는 게 아닌 것 같은데, 연애를 왜 받니? 이렇게 했어요? 근데 저 남자 언제 생겨요? 이렇게 물어볼까요? 이런 거예요, 타로는. 절대로 질문, 연애운, 그걸 앵무새처럼 대답하는 구조로 돼 있지 않아요. 이 사람이 어떤 생각을 하는지, 이 사람이 어떤 근거로 말을 하는지가 보여요. 뭘 기반으로 서 있는지가 보여요. 이 사람이 부평초 위에서 물어보는 건지, 산꼭대기에서 혼자 물어보는 건지, 사람들과 어울려서 섞여서 경쟁 속에서 물어보는 건지, 밑바닥에서 물어보는 건지, 어디서 물어보는지가 보인다고요. 그것만 말하면 돼요. 이 사람은 우리 앞에 있지만, 이 사람의 실체는 여기 있어요. 육신의 껍데기를 뒤집어 쓰고 있잖아요. 이 사람의 정신과 이 사람의 무의식이 있는 위치는 타로 카드가 말해줘요. 절대로 거치 말해주지 않아요. 네. 예를 들어 볼게요. 정말 예쁜 아가씨가 왔어요. 제가 봤을 때는 제 눈에는 제가 예전에 한참 이거 시작했을 때 이제 한 3년 4년 됐을 때 아가씨가 왔어요. 자, 왔는데 연애운을 이렇게 뽑았어요. 예쁘장하게 생겼어. 그냥 뭐랄까 나름 미인? 네. 이 사람 말이 뭐냐면 저 남자 안 사귀어요. 그냥 만나는 거죠. 뭐 놀고 예. 뭐 즐기고 이런 거 아니에요? 제 눈에 어떻게 보이겠어요, 그 사람이? 갑자기 정체를 알 수 없는 요상한 어떤 이렇게 막 아득해지죠, 이 사람이. 내가 보이는 내 눈에 보이는 이 사람은 그냥 귀여운 여잔데 속은 이 사람의 무의식은 어딘가 마의 소굴에 있는 거죠,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소돔과 고모라에 있는 거죠. 막. 그게 보인다고요. 네. 그걸 보려고 노력하는 게 이 타로 보는 거. 그래서 뭐 책에 보시면 여기 추가적으로 뭐 강이 있기 때문에 뭐 이건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넜고 어쩌고 저쩌고 뭐 이렇게 하는데 헛소리입니다. 예. 완전 헛소리고요. 그런 거 없고요. 그냥 이 사람은 소외되고 상실되고 스스로 건너와 있다고 말하면 맞아요. 여긴 뭐죠? 어떤 집이죠. 어떤 사람이 살겠죠. 뭔가 단체일 수도 있고, 회사일 수도 있고, 뭐, 조직일 수도 있고, 또, 그냥 사회, 그들일 수도 있고, 그런 데로부터 스스로 분리돼서 나온 거예요. 그래서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넌 게 아니라. 가야 되는 거. 네? 가야 되는 건 아니에요. 여기로요? 그렇게 볼 수도 있죠. 우리가 뭐, 예를 들어서 이 사람이 회사 다녔는데, 회사를 그만뒀대, 퇴사했대요. 할 게 없잖아요. 그럼 다시 이 똑같은 회사 아니더라도 다른 회사 또 그 옆에 서 가야 될 수도 있잖아요. 그죠? 네. 그거는 그렇게 볼 수도 있겠죠. 근데 제가 말하는 건 지금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과연 건넜냐. 다시는 뭔가 이게 뭐, 예, 그렇게 책에 나와 있기 때문에, 그건 아니다. 해당 사항 없다. 그거. 이 사람이 회사를 퇴사한 이유가 뭐죠? 우리는 원인을 알죠, 이제. 뭡니까? 왜? 그러니까. 스스로 그렇게 한 건 맞는데. 왜? 힘들어. 지쳤으니까 나오긴 했겠지만. 지쳤다. 지쳤다의 의미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냥 지쳤다. 그럼 뭐, 하루에 팔굽혀펴기를 회사에서 300회 이상 시켰나요? 뭐, 지쳤다. 그러니까 어떤 한계치예요? 그 본질이 뭐냐고요? 사람들에게 써야 되는 컵이에요. 이렇게 계속 생각하셔야 돼요. 지금 계속. 만족스럽지 뭐. 다시. 좋아요. 잠깐만요. 자, 소외됐어요. 그래서 혼자 고립됐어요. 그쵸? 그러면 그들이랑 섞인 거예요, 못 섞인 거예요? 그럼 그들은 어떻게 살아요? 직장에서. 시키는 대로 하고, 서로 헐뜯고, 지랄했다가, 또 술 한잔 먹고, 음탕하고, 더럽고, 진짜 치사하고, 안 이꼽죠? 이게 그게 세상이잖아요. 거기에 어울려서 못 어울렸어. 그 스스로 소외됐죠? 나왔죠?
그럼 퇴사 원인이 뭐냐고요? 지친 거예요? 지쳤다고 말하면 거의 그건 좀 너무 다 지쳤죠. 지구의 모든 사람이 지친 사람들이잖아요. 그게 아니라 진짜 본질은 어울리지 못해서, 사람과 어울리지 치사하지 못해서. 음. 그래서 이 사람들을, 이걸 뽑는 사람들은 다 어느 정도는 착하고 순수해요. 못된 사람이 상처받는 거 보셨어요? 오히려 감옥을 들어가면서 욕을 해요. 그들이 잘못됐다고. 맞아. 어느 못된 사람이 반성하면서, 제가 이제는 잡혀가네요. 소외되면서. 이건 뭐냐면 만화에나 나와요. 애니메이션에. 범죄자 잡히고 걔가 쓸쓸한 표정으로 감옥 들어가고 뭐 이런 말이 안 돼요. 대부분 감옥 들어가는 사람들은 어떠냐면, 니네 뭐 그래봤자 나 좀 있으면 나올 거야. 이런 표정으로 들어가. 좋은 변호사 쓰죠. 얼마? 변호사 선임 비용 10억 이렇게 줍니다. 그러면 형량을 딜하고 조절해서 적당한 시기에 출소하게끔 만들어주죠. 대부분 그렇습니다. 돈이 있으면. 예. 그러니까 이 소외되고 스스로 소외를 선택한 이 사람은 결국 관계로부터 소외되는 거죠. 그렇게 느끼는 겁니다. 관계. 저 사람들은 저렇게 사는데 나는 그러지 못해. 이런 거죠. 그래서 제가 스스로 갇힌 히키코모리를 설명드릴 정도로 이 사람들은 스스로 선택. 그들이 그렇게 사는 건 당연한 거잖아요. 거기에 어울리면 되죠. 근데 그러지 못하는 거예요. 그건 왜 그러냐면 나약해서. 나쁘다는 뜻이 아니에요. 그냥 나약해서. 인간은 원래 나약하고 순수하고 본질적으로 그런 마음이 있죠. 자, 남자친구랑 헤어졌어요. 뭐 여자친구랑 헤어졌어요. 오케이. 그러면 선생님, 이거는 관계에서 뭐 그냥 헤어져서 상처받아서 이렇게 혼자 소외된 건가요? 그렇죠. 그런데 그 안에는 비밀이 하나 더 있어요. 이걸 맞추냐 못 맞추냐가 정말, 이걸 보냐 못 보냐가 정말 큰 실력을 나눠요. 그 키워드가 바로 오예요. 제가 오는 분명히 사회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럼 남녀에는 뭐가 들어가냐면요. 우리 선생님들이 생각을 하시면서도, 알고 있으면서도 분명히 적용을 전혀 안 하는 남녀의 비밀이 있어요. 남녀. 네. 남녀의 비밀이 뭐냐면 응. 주도권이고요. 아. 이게 적용돼요. 주도권이 적용이 돼요. 평등한 거 아닌가요? 저기 에덴 동산 가시면 돼요. 저기 에덴 동산이라는 사이비 종교 있거든요. 거기 가서 가입하셔가지고 남녀 평등 외치시면 됩니다. 절대 평등하지 않아요. 어떤 여자가 주도권을 잡을 수도 있고요. 어떤 커플은 남자가 주도권을 잡을 수도 있고요. 어떤 커플은 주도권을 잡으려다가 맨날 싸울 수도 있고요. 그러다 헤어질 수도 있어요. 어떨 때는 안 남자가 끊겨요. 잡고, 어떨 때는 남자가 그렇죠. 잡고 그럴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요리할 때는 여자가 잡고 주방에서 뭐 여기다 저거 갖다 놔 이거 해줘 저거 해줘 자 냉동실에서 뭐 꺼내 이럴 때 주도권 잡죠 여자가. 근데 남자가 이제 애들을 어떻게 키울 것이며 어디 가서 살 거고 이런 결정적인 굵직한 문제는 남자가 결정하죠. 우리가 이게 이상적인 이상적인 모습이잖아요. 근데 실제로는 그런 게 아니라 막 섞여 있어요. 그죠? 더 디테일하게 보면 어떨 때 오히려 삶의 주도권을 여자가 결정하는 경우도 많고 그런 가정도 많거든요. 남자는 그냥 여자처럼 그냥 시계추처럼 그냥 왔다 갔다 그냥 그렇게만 하고 그냥 여자가 하라는 대로 냅두고 이런 남자도 있고 다 달라요. 첫 번째가 주도권이고요. 두 번째가 작용이에요. 이게 바로 사회적 시선이에요. 이걸 인정 못하는 분들이 있어요. 둘이 좋아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30살 차이 나가. 어떻게 적용이 안 돼요, 이게? 예. 10살 차이만 나도, 아니, 사회적 시선으로 8살 차이만 나도 난리 나는데. 친구들이 가만히 있겠어요? 부모님은요? 주변 사람들은? 8살 차이 나면 뭐라고 수근거리죠? 여자가 8살 어려, 남자가 8살 많아. 그럼 뭐라고 그러죠? 결혼식 들어갈 때? 그렇죠. 이게 사회적 시선이에요. 엄연히 이게 존재하는데 남녀 사이에 순수한 만남이라는 게 있을 수 있을까요? 어렵죠.
정말 어렵죠. 다시 저 오는 사회예요. 이 사람이 소외감과 좌절감을 느끼는 이유는요, 여자친구랑 헤어져서가 아니에요. 여자친구랑 헤어진 이유가 기준 미달이기 때문이에요. 이렇게 생각해요, 자기는. 그럼 기준이라는 게 뭐죠, 사회적으로? 남녀가 만났을 때 27, 29 정도 됐을 때 기준이라는 게 있잖아요. 대략적으로 존재하잖아요, 이 사회적 기준이라는 게. 사회적 기준이 뭐죠? 직업, 연봉, 네. 또, 인물. 뭐, 집 정도는, 보통 집을 많이 얘기하죠. 우리나라는 집이 자산이기 때문에, 집이랑 자동차가 가장 큰 자산이에요, 우리나라는. 부동산이나 이런 게 아니고, 살집, 뭐, 예, 살집, 뭐, 하여튼, 살집이든 세를 주든 집이라는 게 있어야 뭔가, 그게 제일 큰, 우리 이 대한민국을 움직이는 경제 규모에서 집이라는 게 가장 크게 차지하는 게 집이고, 개인이 갖고 있는 자산 중에 가장 큰 게 두 번째가 자동차예요. 네.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자동차를 담보로 대출을 받고 자동차를 판매하고 자동차가 자산이에요. 그래서 집보다 차를 먼저 사죠, 20대 보면은. 그리고 나이가 들어도 가장 집에서 뭐 골동품 뭐 모을 거예요? 뭐 할 거야? 제일 큰 게 뭐냐면 집이고, 집이 전세야. 그럼 차가 있고, 뭐 이런 식인 거죠. 그래서 이건 제가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네. 경제하시는 분들이 하는 얘기예요. 네. 1번이 집이고 2번이 차예요. 근데 하여튼 집, 차, 직업, 사회적 능력 이 기준에 미달됐기 때문에 헤어졌다고 생각한다고요. 네. 그럴 수 있지. 먼저 그게. 그러니까 그냥 헤어져서 상처받았네. 이 그림 있는 거 보면은 그건 정말 수준 좀 아쉽지. 많이 아쉽지. 헤어졌는데 원인을 정확하게 말해줄 수 있는 정도의 어떤 모호하지만 관계를 파악하는 정도의 통찰력 정도는 우리가 보여줘야 이게 네, 이제 네, 이제는 말 못하고 생각하면서. 그래 아니 보면. 알 것 같은데 이제는 연령대를 보고 어떻게 표현을 해내는 거야 이제. 이런 것도 있어요. 저희는 결혼하려고 했는데요. 어. 그 상대 쪽 어머니가 그 혼수나 뭐 이런 문제 제 직업에는 반대하셔가지고 뭐 이런 거예요. 사회적 시선이라는 게 꼭 여자가 제시하지 않아도 이 지방끼리 만나는 게 우리 어떤 대한민국 문화잖아요. 또 해외도 더 심한 경우도 많아. 상류는 해외도 지방끼리 보고 그런 경우도 많고요. 어쨌든 이 사회적 시선이에요. 다. 그 틀 안에서 이 사람은 소외되고 기준이 미달되고 탈락됐다고 스스로 생각하는 거라고요. 네. 여자가 파혼을 한 상태에서 왔어요. 제가 27인가 뽑았어요. 결혼할 수 있을까? 29인가? 20대 때. 네. 제가 결혼할 수 있을까? 그럴 때 통장에 얼마 있었냐면 짠하게 그래. 137원. 통장에 돈이 없을 때 10,000원도 진짜 막 여기저기서 모아서 뽑을 때 그때 결혼할 수 있을까? 약간 딱 이거 보면서 그때는 왜 이렇게 상처받고 불쌍한 놈을 뽑았냐 이러고 넘어갔죠. 저도 몰랐죠 의미를. 이 의미를 깨달은 거는 뭐 10년도 더 지나서죠, 사실은. 아무도 안 알려줘. 아무도 책에도 없고 아무도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없고. 근데 뽑은 자신도 모를 때도 있어. 그 길치 그럼요. 그래서 또 그럼요. 안타까울 때도 있어. 네, 그럼요. 그래서 파혼을 자기가 해놓고 파혼 당한 그 남자친구의 모습으로 저걸 뽑는 거야. 그렇죠. 왜 그랬냐 그러니까. 네. 반대도 돼요. 시어머니랑 뭐 해오라는 거 많고 막 그래가지고 시끄러워서.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 돈을 다 맞춰줄 수 있잖아요. 어떻게 하면? 네. 빚내면. 근데 안 했죠. 안 해놓고 그때는 안 한다고 했어. 기분 나빴어 좀. 그래서
이 결혼 무효했어. 근데 집에 돌아오면 무슨 생각 들어? 내가 재산이 한 1조 있었으면 그럴까요? 그런 생각 할 거 아니에요. 내가 돈이 많았으면 이게 파혼이 됐을까? 뭐 이런 생각이 들겠죠. 그러니까 기준이 사회가 돼버린 거예요. 내 행복이 돼야 되잖아요. 컵이라는 거는 내 행복, 내가 생각하는 내 기준, 이게 돼야지 행복, 컵이 기준이 균형이 맞는데, 이 오라는 기준은 사회가 기준이기 때문에 거기에 비교하게 되고, 거기에 끊임없이 자학하게 되고, 거기에 끊임없이 학대하는 거죠, 자기를. 그러니까 결국 제가 설명한 대로 이 벽 앞에, 큰 벽 앞에 서 있는 것처럼 절대로 잘 안 돼요. 이 사람이 어떤 사람도 있냐면요, 자산이 23억인가 26억, 뭐 이 정도 돼요. 네. 재물은 봤어요, 이렇게 보았어요. 자기 주변에 100억 이하는 없대. 자기가 이제 그거에 비해 나이가 36인가? 30대인데 자기 주변에 한 명도 100억 이하는 없대요. 다 형찰은 아니어도 다 사업체 운영하거나 아버지가 병원장 물려받을 게 있거나 자기만 이 카드를 뽑아요. 뭐라고 해야 돼요? 너 미쳤니? 이렇게 해야 돼요? 우리 어떻게 해야 돼요? 그것만 알면 돼요. 아, 이건 내 기준이 아니고 사회적 기준으로 자꾸 자기를 평가 판단하는구나. 이렇게 하죠. 5원의 사회적 탄력 때문에 이- 이렇게 깨닫는. 이게 5 펜타클, 5 컵 다 적용돼요. 똑같아요. 그래서 5 펜타클 뽑잖아요. 야, 실제로 빈곤에서 그 거지 나오거든요. 거지. 그게 의뢰 생각보다 많이 나와요. 네, 되게 많이 나와요. 이렇게 그죠? 응. 그래서 따주고 빈곤하고 막, 예, 예. 근데 재물은 실제로 봤을 때 이런 사람 없어요. 다 먹고 살만해요. 맞아. 근데 왜 그런 거냐면 그렇게 기준이 사회라서. 그래서 남들보다 나는 월급이 적고, 지금 남들보다 상황이 안 좋고, 남들보다 좋지 못한 조건의 회사를 다니고 있고,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도 저거가 나오면 우리가 기준을 세상을 보니까 그 후에 이제 다른 카드가 나오는 걸 보면 알겠지만 네. 좀 열심히 살아가는. 아, 그 문제는 좀 다른 문제예요. 욕망이 더 큰 사람들은 더 열심히 살아가죠. 근데 욕망의 크기가 작은 사람은, 놀려서 포기해버리는 그 안에서 계속 좌절했다가 또 조금 누가 용기 주면 좀 아니면 눌리다가 자기가 스트레스 받으니까 못 살겠으니까 약 먹고 회복한 다음에 좀 열심히 살다가 또 눌리고 이렇게 계속 그 안에서 그런 사람이 있고 진짜로 용기 내서 욕망이 크기가 큰 사람은 이걸 뚫고 꼭 가야지. 네, 나가죠. 그래서 어느 정도의 성공을 이루어요. 지금 필요하지. 네? 우리가 지금 필요한 거라. 그 의지. 네, 그렇죠. 지금 너무 목표의식에 목표의식이 있으셔야죠. 이게 그냥 하다 보면 되겠지 이런 문제가 아니라 네. 지금 힘들다. 타로 공부하면 잘할 수 있을까 이렇잖아요. 이분은 자기가 실력이 부족하다고 느끼는 거예요. 상대적으로. 네, 뭔가 잘 부족하다고 느끼는 거고 근데 그 기준이 펜타클이죠? 근데 그 기준이 컵이잖아요. 달라요. 통변이 달라요. 자, 여기는 만약에 타로 공부해서 잘 쓸 수 있을까 이런 내용일 때 여기의 기준은 이게 돈벌이나 이제 이런 것들이 기존의 것이 돈벌이가 잘 안 돼서 타로로 와서 돈벌이를 하려고 하는 경우 가능하겠죠. 그러니까 이게 과거와 현재 모습인 거고 미래에 대한 기대치가 아니라 과거와 현재의 돈벌이가 안 됐던 나의 모습, 사회적으로 뭔가 약자였던, 뭔가 비참했던 그런 그 소외됨을 표현하고 있죠, 지금. 근데 여기가 만약에 타로 공부하면 잘할 수 있을까라면은, 잘하는 사람들이 많고 쟁쟁한데 나는 소외되어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예, 그런 쪽으로 보셔야 돼요, 이거. 그러니까 나는 고객들한테 잘 안 통하지 않을까? 약간 이런 쪽인 거죠.
근데 여기는 현실적 근거가 있는 거예요. 그 전에 뭔가 겪었던 뭐 이런 것들이 되죠. 이 두 개를 단순하게 나눠볼게요. 재물운으로. 그냥 20대 남자의 재물운이에요. 20대 여자의. 여자가 많이 오니까. 그러면 20대 여자애가 재물운을 봤어요? 그러면, 우리가 알 수 있는 정보가 뭐죠? 이 카드 하나만 가지고. 통변하기 전에 정보가 있잖아요. 이 카드를 뽑았다는 거는. 27이고 직장 생활을 해요. 그럼 이 친구는 뭐라고 생각하는 거죠? 내가 부족하다고 생각해. 또, 또 어울리지 못하는. 그러니까 이렇게 사는 게 나랑 안 맞는다는 느낌을 받겠죠. 예. 그러니까 직장 생활이 얘랑 잘 맞는 분야인가요? 맞진 않아. 이제 이런 고민을 하게 되는 거죠, 우리는. 예. 소외돼 있다는 거는 직장 생활을 잘 한다는 게 아니니까. 그룹과 잘 어울리는, 아까 쓰리 오브 컵. 보시면은 지나치게 잘 어울려서 사람들이랑 맛있는 거 먹고 막, 예. 그거에 비해서 얘는 자기랑은 그 정치가 직장 생활이 안 맞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소외되고 재물운이니까 뭘로 돈을 벌지 내가 막막하네 이런 거죠. 직장 생활은 안 맞는데 소외돼 있는 직장 다니니 그때인데 직장에서는 소외돼 있는데 얘는 그럼 직장 생활 안 맞는다고 생각하는데 그러면 뭘로 돈을 벌지에 대해서 지금 아무런 답이 없죠. 그럼 재물운이면 뭐예요? 말해야 되는 게 뭡니까 우리가? 너는 끝났어 이렇게 말해야 되나? 어떻게 말해야 돼? 돈을 버는 새로운 너의 직업이나 수단을 네가 찾으려고 매우 노력해야 될 거야. 직장 생활이 아니라면 말이지. 나이가 몇 살? 27. 그럼 제2의 직업을 찾기 적합한 나이인가요? 조금 늦었죠. 그렇지만 많이 늦진 않았죠. 많이 늦진 않았죠. 근데 상대적으로 많이 늦었죠. 예, 보통은 넷, 다섯, 좀 자리 잡잖아요, 그냥. 예, 가잖아요. 근데 그렇게 늦진 않았고. 예,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그 노력을 배로 해야겠죠. 20대 초반에 노력하는 것보다 27에 노력하는 게 더 힘들잖아요. 그러면 얘가 그러면 재물운을 봤는데, 아, 그렇구나. 근데 그렇게 안 끝나고, 저 뭐 해야 돼요? 이렇게 물어보죠? 거기서 매상이 발생하는 거죠. 당연히 적성운을 따로 봐야겠죠. 그걸 못하고 거기서 다 대답하면 바보예요. 그 질문은 지금 그러니까 어느 쪽으로 가면 좋을까 물어보신 거잖아요. 근데 지금 보신 건 재물운이니까 이렇게 말하면 돼요. 그럼 당연히 이제 다른 질문이구나 알아요. 그럼 보겠다 안 보겠다가 나오겠죠. 진짜 이 펜타토 보면 부자들이 많이 돈 없대. 재산이 많은 여자. 오히려. 예. 근데 실제로 진짜 가난하고 남자가 자꾸 전 남편이 삥 뜯고 실제로 그런 상황에 사람이 뽑기도 해요. 근데 인구수가 아마도 한 1000명 이거 뽑으면 한 명, 두 명, 요즘 세상에 한두 명 있을까 할 거예요. 네.